지금 많이 힘드시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후회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우신 분.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고점에서 물려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후회로 인한 이 무거운 마음의 처방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그 타이밍에 샀을까? 분명히 고점인 건 아는데 지지선을 잘 만들었고 분명 상승 신호여서 야심차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으아! 어떤 날은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왜 내가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했을까? 어떤 날은 그 선택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른 결과였을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본인은 압니다. 왜 무거운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에 그걸 몰랐을까? 그 생각에 밥 생각도 없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해가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저도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과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느낌, 당신이 유독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수십 년을 연구해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잃는 고통을 엿는 기쁨보다 2배 강하게 느낍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기회도, 선택도, 잃거나 놓쳤을 때의 고통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수전 놀렌 혹세마 교수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반추입니다. 반추. 소가 한번 삼킨 걸 다시 꺼내 씹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 정확히 이거랍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을 다시 꺼냅니다. 씹습니다. 다시 꺼냅니다. 또 씹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착각. 더 분석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착각. 그래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랜 혹세마 교수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반추를 하면 할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생각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생각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면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멈추는 건 안 됩니다. 뇌한테 그만이라고 해봤자 뇌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는 지금 후회스럽다. 나는 지금 부끄럽다. 나는 지금 무섭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까? UCLA 뇌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팀이 2007년에 fMRI로 확인했습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경보 시스템인 칸도체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이름 없이 떠돌 때 뇌는 그걸 정체불명의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합니다. 더 경계합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아, 이게 후회구나. 내가 조금 이해합니다.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글로 써도 됩니다. 일기장에 한 줄. 나는 오늘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서 괴롭다. 그것만으로도 바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친구한테 하듯 말해보십시오. 하버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10년 넘게 연구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후회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때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어? 왜 몰랐어? 멍청하게. 왜 내 자신한테는 친구한테도 안 할 말을 합니까? 네프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친구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이 빠릅니다. 판단력도 더 잘 유지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회복 방법입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었다. 나는 지금 힘들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믿기 어렵더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뇌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후회가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 신호를 알아봤으면, 직감을 믿었으면.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때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때 가진 정보로 그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과를 알고 난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선택을 보면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후견 편향이라고 합니다. Hindsight bias.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몰랐는데 결과를 보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이 착각이 자책을 만들어냅니다. 알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를 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느낌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뇌는 이게 영원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저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 저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후회가 자책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후회와 자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 앞을 봅니다. 다음엔 다르게 할 수 있다. 자책은 그 자리에서 돌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필요한 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처방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일기장에 한 줄이면 됩니다. 나는 오늘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괴롭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몸을 움직이십시오. 2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2010년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이 확인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20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회복시킵니다.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될 때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딱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그때 내가 알 수 없었던 것, 딱 하나만. 내가 몰랐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책의 회로를 끊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 손을 떠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포기가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